자, 이곳은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입니다. 자,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에서 한강 남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보이고요. 또 그 오른쪽으로 강남구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또 코엑스, 또 삼성역 옆에 있는 글라스타워 빌딩, 그 다음에 쭉 정면에 이제 청담동, 강남구 청담동의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앞에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도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다리가 청담대교인데요. 2층은 차량만 다니고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뚝섬 유원지에서 서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정면이 청담대교, 다시 지금 정면은 2호선 삼성역 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무역센터 빌딩과 코엑스, 그 다음에 삼성역 옆에 글라스타워 빌딩 있고, 그 왼쪽으로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앞에 전방 한 20-30m 지점에 한강 북쪽변에 그 다양한 윈드서핑 기구들이 있습니다. 카약이라는 그러한 배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주로 카약 배들인 것 같고요. 또 윈드서핑 그 배도 있고, 저기 이제 모터보트도 보이고요. 자, 지금 정면에는 이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높이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입니다. 555m. 층수는 123층.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동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동쪽 전방 한 1km 지점에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남쪽 정면 한강 건너편에 전방 한 1.5km 지점에 잠실 선착장이 있습니다. 잠실 선착장. 그 너머로는 이제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이 잠실 자, 보시면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저 부분이 이제 잠실 종합운동장이고요. 그 왼쪽으로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L츠, 그 왼쪽으로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 그 다음에 저기 롯데월드타워 앞에 있는 한 15층 높이의 오래된 아파트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 아직 재건축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이제 잠실대교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은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윈드서핑 기구들, 또 카약 뭐 이런 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강 너머로, 한강 건너편 남쪽으로는 잠실 선착장도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 또 롯데월드타워, 지금 정면에 보이는 데가 이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잠실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보고 계시고요. 또 잠실대교도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정면에 잠실대교. 이곳은 광진구 뚝섬 유원지 윈드서핑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방향이 삼성동입니다. 54층 높이의 무역센터 빌딩도 보이고요. 그 옆으로 코엑스 건물도 보이고, 또 2호선 지하철 2호선 삼성역 옆에 글라스타워라는 빌딩도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그 다리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는 청담대교입니다. 청담대교 너머로는 강남구 청담동의 고층 아파트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서 있는 이쪽도 비춰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뚝섬 유원지입니다. 그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그 노란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노란 꽃이 만개해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가
뚝섬 요원지 윈드서핑장에서 한강 남쪽을 비추면서 제가 3년 전에 오사카 교토를 갔었던 그 여행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인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오사카와 교토로 가족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인천공항에서 오사카에 있는 간사이 공항이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까지 비행기로는 한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김포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까지 2시간 정도 되는데요. 오사카는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까지 한 2시간이 안 걸립니다.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간사이 공항은 한자로는 관서국제공항입니다. 일본은 관동 대지진 할 때 관동 지방이 있고 또 이제 그 관서 지방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일본에 4개 섬이 있는 거 다 아실 겁니다. 호인슈, 큐슈, 홋카이도, 시코쿠 4개 섬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섬이 일본의 본섬인 호인슈고, 호인슈에 이제 일본의 수도 도쿄도 있고, 그 동쪽 지역은 관동 지역, 서쪽 지역은 관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사카는 도쿄의 서쪽 지역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관서 국제공항, 즉 간사이 국제공항이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간사이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간사이 국제공항까지 이제 인천공항에서 한 1시간 20분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첫날은 그 오사카의 중심 그 남바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처 또 그 옆에 이제 도톤보리라는 도톤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를 일본말로 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톤 운하 근처의 호텔에 여장을 풀고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1980년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은 여행을 갈 것 같습니까?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3년 전 기준으로,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지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 오사카였습니다. 1년에 900만 명 정도 갔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900만 명이 매년 900만 명이 일본 오사카에 여행 갈 정도로 해외여행 일본지가 일본 오사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 2년 전부터는 한일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대폭 감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일본 여행이 감소되기 전 시점입니다. 2017년 7월 초입니다. 그래서 오사카는 이제 비행기로 우리 한국에서 오사카까지 한 1시간 20분에서 1시간 30분밖에 소요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한일 관계가 급냉돼 가지고 일본 쪽은 많이 줄어들고, 제가 2년 반 전에 갔던 2017년 12월에 갔었던 대만의 타이베이 이쪽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일본 오사카는 이제 오사카의 중심에 남바 지역이 있는데요. 이제 일본 오사카하고 저기 대만의 타이베이를 비교해 보면 물가를 제가 대한민국을 일로 봤을 때, 물가 지수를 대한민국을 일로 봤을 때 일본 오사카는 도쿄도 비슷한데요. 한 1.3 정도, 즉 물가가 1.3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만의 타이베이 이쪽은 한 0.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물가가 한 1,000원짜리가 대만 가면은 한 800원 정도 되고, 그에 반해서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에 가면 한 1,3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는 이제 홍콩과 함께 그 쇼핑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쇼핑 관광을 오사카고 이제 홍콩은 쇼핑을 많이 가는 반면에 대만의 타이베이는 음식 맛집 투어 이런 컨셉으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7월 초에는 일본 오사카 교토를 갔었고요. 그해 말, 즉 2017년 12월 말에는 대만의 타이베이와 화롄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여행기 4박 5일 여행기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 여행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명동이 있다면 오사카에는 남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바 지역이 한자로는 남파인데요. 남파. 그런데 일본말로 남바입니다. 남바 지역에서도 남바 지역이 서울 명동처럼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남바 중에서도 도톤보리라는 지역이 또 가장 그 도톤 운하죠. 운하. 도톤 운하 그 지역이 또 번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도톤보리 근처에 호텔을 잡고 3박 4일에 오사카 교토 여행을 했었는데요. 첫날 갔었던 때는 첫날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오후에 갔던 곳은 이제 도톤보리 지역과 남바 지역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톤보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톤보리는 이제 도톤과 보리의 합성어인데요. 보리는 그 운하를 얘기합니다.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처럼 운하를 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도톤보리냐? 도톤은 예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에, 그러니까 1500년대죠. 임진왜란의 주범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즉 풍신수길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절의 인물이 야스이 도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스이 도톤. 그 야스이 도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오사카 성을 건설을 할 때 그 오사카 성 외곽에 해자 시설, 즉 운하 시설을 건설했던 인물이 야스이 도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사카 성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오사카 성의 중심인 천수각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성곽을 쌓아놨고 성곽 바깥쪽에 두 겹으로 운하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해자. 그러니까 성을 방어하는 시설로서 성곽의 바깥쪽에다가 연못을 파놓는 것, 그것을 해자, 운하를 파놓는 것, 연못을 파놓는 것을 해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적들이 침투해 왔을 때 성을 쉽게 함락하지 못하도록 성곽의 바깥쪽에다가 뺑 눌러서 연못을 설치해 놓는 것, 운하를 설치해 놓는 것을 해자시설, 방어시설인 해자시설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사카성은 그렇게 견고하게 해자시설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못이 두 겹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의 주범인 풍신수길,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스이 도톤이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설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다 해자 시설이 완성된 다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야스이 도톤의 공로를 인정해서 오사카성 남쪽 지역, 오사카성의 남쪽 지역에 있는 토지를 이제 줬다고 합니다. 토지를 이제 주니까 그 도톤이라는 사람이 토지에다가 이제 운하를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카성 각의 외곽에다가 해자시설 운하를 건설했듯이 자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하사받은 그 토지에다가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1615년에 오사카성 전투에 휘말려 가지고 사망을 해버립니다. 오사카성 전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 간의
전투가 오사카성 전투로 1614년부터 1615년까지 만 1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사카성 전투인데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오사카성 전투에 휘말려 가지고 그 야스이 도톤이라는 사람이 사망해 버리니까 그의 후손들이 운하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도톤 운하입니다. 도톤 운하. 자신의 선조인 야스이 도톤이 건설하기 시작했다가 1615년에 오사카성 전투에 휘말려 가지고 사망해 버리는 바람에 완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걸 완성을 해서 자기의 선조가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걸 선조 이름인 야스이 도톤에서 도톤 이름을 따서 도톤보리, 보리는 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도톤보리고요. 도톤보리는 오사카 관광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거기를 갑니다. 왜냐? 오사카의 중심이 남바라는 지역이고 남바의 또 중심이 도톤 운하입니다. 운하가 그 남바라는 도심지에 한복판을 관통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치가 있습니다. 특히 야경이 더 휘황찬란한 그 조명들이 운하의 양쪽에 쭉 그 조명이 밝게 켜져 있어가지고 도톤 운하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의 그 관광 코스로도 굉장히 멋진 곳입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관광 가신 분들은 그 대부분 거기를 방문하는데요. 거기 가시면 이제 그 휘황찬란한 그 레온 사인이 운하에 그 장식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운치와 정치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수많은 간판들이 불야성을 이룹니다. 수많은 간판들이 불야성을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마라토너가 양손을 들고 뭐 피니시 라인에 골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하는 42.19km 풀코스를 완주하고 나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골인했을 때 백오리길 여행, 즉 26.4마일이죠. 26.4마일을 완주했다라는 그 성취감 때문에 희열, 성취감, 환희를 만끽하는 건데요. 그러한 표정으로 또 그러한 액션으로 꼭 피니시 라인에 도착한 그런 모습의 마라토너의 그 그림이 네온 사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한 10m 높이의 네온 사인인데요. 그게 오사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사카 성의 상징. 그거 누가 설치를 해놨냐면요. 글리코 제과 회사가 있습니다. 제과 회사 중에 과자를 만드는 회사 중에 글리코 제과 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상징 그 간판으로 내걸었습니다. 어떤 컨셉이냐면은 자기 회사, 즉 글리코 제과 회사의 과자를 먹고 이렇게 달리면은 힘을 내 가지고 저렇게 달리기도 잘할 수 있다. 오사카 시내를 이렇게 질주하고 이렇게 42.19km, 26.4마일 백오리길 그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피니시 라인에 도착해 가지고 성취감, 환희, 희열을 만끽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컨셉으로 해가지고 자기 글리코 제과 회사의 과자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토너의 그 간판을 세워놓은 겁니다. 레온 사인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휘황찬란합니다. 그게 이제 오사카의 상징이기도 하고 남바 또 도톤보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마라토너 그 레온 사인이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사히 맥주나 각종 일본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잘 광고판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가시면 타임스 스퀘어 그 광장에 다양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그 광고 간판, 삼성이나 LG 뭐 이런 광고 간판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들의 브랜드 광고 간판이 네온 사인으로 타임스 스퀘어 광장에 있듯이
일본 오사카의 도톤보리에도 그렇게 다양한 간판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그 마라토너 글리코 제거 회사의 마라토너 네온사인 간판이고, 아사히 맥주를 비롯해서 다른 광고 간판도 꽤 많습니다. 거기를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기념 촬영을 그 도톤 운하의 이제 그 휘황찬란한 조명 밑에서 기념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바 지역, 서울에 명동이 있으면 오사카에 남바 지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바 지역에 가서 또 거기에서 또 그 다양한 쇼핑몰, 또 음식점, 뭐 이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타이베이는 주로 맛집 위주고, 오사카, 홍콩은 주로 쇼핑 천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사카가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는데 뭐 맛집도 꽤 많습니다.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은 주로 오사카 갔다 오신 분들은 동전 파스, 선물용으로 동전 파스나 곤약 젤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매해 가지고 와서 이제 한국에서 지인들한테 많이 선물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 저녁 식사 뭐 다양한 메뉴를 먹었습니다만은, 저기 타코야키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타코야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문어를 잘게 썰어 가지고 그 만두처럼 만두소로 사용하는 거죠. 문어를 잘게 썬 것을 만두소처럼 사용해서 그 만두처럼 만드는데, 만두는 약간 길쭉한 콩팥 뭐 이런 모양인데요. 그 타코야키는 원형 공 모양입니다. 탁구공 크기보다 약간 큰 것 같았습니다. 탁구공 크기보다 약간 큰 모양인데, 타코야키 이게 굉장히 고소하고 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이제 첫날 저녁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날은 이제 오사카를 본격적으로 관광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사카. 그래서 둘째 날 오전에는 오사카 성을 갔습니다. 오사카 하면은 가장 일본지가 바로 오사카 성입니다. 오사카 성은 이제 아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관련이 되는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1598년에 사망을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조선에 출병해 있는 우리 일본군들은 다 퇴각해라, 철수해라 라고 유언을 남겨가지고 퇴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의 유언은 자신의 아들 이름이 토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름이 8자인데 자기 아들 토요토미 히데요리하고 끝자 한자만 틀립니다. 아버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은 토요토미 히데요리입니다. 그러니까 끝자 하나만 틀리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좀 이따 오사카성 설명드릴 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조선에 출병해 있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우리 일본군들 철수하라라고 명령을 해서 철수를 했고요. 두 번째 유언이 자신의 아들이 토요토미 히데요리인데 아들을 절대 잘 키워야 된다, 보호해달라고 자기의 후계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이제 뭐 여러 그런 그 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의 보스 비슷한 역할을 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잘 보호하겠다라고, 보호하겠다 이 말, 잘 보호해달라라는 의미는 후계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가 내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이지 마라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그게 한 1598년이고, 그로부터 한 3년 후에, 3년이 아니라 5년 후인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1603년이면 어떤 연도냐면 일본이 아니라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1558년부터 1603년까지 영국을 4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하이라이트는 이제 1588년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의 무적 함대를 무찔러 가지고 영국을 해상 강국의 반열에 올린 인물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3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 1603년에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합니다. 우리 임진왜란 다음에 일어났던 정유재란이 1598년에 끝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 1603년입니다. 그 1603년에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사망을 했고,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한자로는 덕천가강입니다. 덕천가강,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일본을 천하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에 따라 그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이지 않고 이제 살려는 두게 되는데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거주하고 있었던 성이 바로 오사카 성입니다. 그 오사카 성. 아까 제가 도토 누나 설명드릴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은 건설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건설할 때 성곽 외곽에 운하, 즉 해자 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여를 한 야스이 도톤한테 땅을 하사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도톤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고, 그 후손들이 그걸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사카 성의 이제 운하인 해자 시설인 거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사카 성은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오사카 성 전투는 그로부터 세월이 한 1614년에 오사카 성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사카 성 전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1603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유언을 한 건 1598년이고, 그래서 정유재란도 끝났고 일본군이 철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년 후인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즉 덕천가강이 일본을 청하 통일했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이지 않고 계속 놔두게 되는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오사카 성에서 그의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어머니 하면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인 거죠. 그래서 오사카 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설해 가지고 실제 이제 주로 나중에 살았던 인물은 그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부인이 거기에 이제 살았었던 건데요.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어머니죠. 아니,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어머니,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1603년에 일본을 천하 통일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언처럼 그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한 10년 정도가 흐른 1614년에 가서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천하 통일한 때로부터 11년이 지난 시점이죠. 11년이 지난 시점, 즉 1614년에 가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계속 성장을 해가니까, 성인이 돼 가니까, 이제 장성해 가니까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성인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리도 넘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동안 한 10여 년 정도는 그의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약속에 따라서 그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이지 않고 살려뒀는데, 이제는 이제 죽여버려 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14년입니다. 1614년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 통일을 한 시점으로부터는 11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시점으로부터는 1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죽여야겠다로 생각하고 군대를 이끌고 오사카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사카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곽 외곽에 뺑 둘러서 두 겹으로 해자시설, 연못시설, 즉 운하가 파져 있기 때문에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14년부터 계속 무너뜨리는 걸 시도를 했었는데요. 만 1년이 된 1615년이 돼서도 그게 함락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꾀를 부린 겁니다. 꾀. 속임수를 쓴 겁니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리한테 이러한 이제 속임수를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화해하자. 내가 공격을 해왔는데 이제 철수하겠다. 근데 화해의 의미로 서로 오사카성 중심에 이제 천수각을 중심으로 오사카 성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그 바깥쪽으로, 성곽 바깥으로 해자 시설, 즉 연못 시설이 두 겹으로 이중으로 방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서로 화해의 의미로 바깥쪽에 해자를 하나 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의심을 했다가 그냥 설마 일본을 천하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렇게 비겁하게 속임수를 쓰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실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해자 시설에 바깥쪽 해자를 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한밤중에. 그러다가 안쪽에 있는 해자까지 다 메꿔버립니다. 오사카성 성곽의 외곽에 있는 두 겹으로 구축되어 있는 해자 시설을 중에 바깥쪽만 메꾸기로 했는데, 매립을 하기로 했는데,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안쪽 해자까지 두 겹의 해자 전부를 다 메꿔버리고 오사카성의 천수각에 있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속았다라고 그때야 이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자살을 합니다. 자살. 비극으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오사카 성전투는 1614년부터 1615년까지 만 1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속임수로 승리를 거두는, 좀 비겁하긴 한데 승리를 거두고 패배한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가 이제 자살로, 비극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참 세상 아이러니가 그런 식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를 죽게 만들므로써 오사카서 자신의 전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과 자신의 이제 히데요리와 그의 어머니를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천하통일을 다 하게 된 거죠. 명목상 천하통일은 1603년에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1615년에 가서 자신의 전 주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과 그의 어머니까지 없애버림으로써 이제 실질적으로 천하통일을 한 것은 1615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가 그러기 위해서 피를 뿌려가면서 실질적 천하통일까지 이루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그 이듬해인 1616년에 사망을 합니다. 1616년에 그 권력을 영원히 행사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실질적 천하통일을 이룬 그 결과가 다음해인 1616년에 자신도 사망을 하게 되고, 자기의 후손들이 이제 에도 막부를 열어가는 거죠.
일본은 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황이 따로 있고 뭐 지금도 뭐 입헌 군주제지 않습니까? 천황이 따로 있고 내각의 수상이 실질적 그 정부를 대표를 하는 그런 형태 입헌 군주제인데요. 그 당시에도 비슷했죠. 그 당시에는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는 그 명목상 군주는 이제 천황이라 했죠. 그래서 일본 말로는 덴노라고 하죠. 덴노라는 천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무인 정권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무인 정권이 있었듯이 일본의 무인 정권 시대를 막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부 시대. 막부는 3대에 걸쳐서 그 3개의 막부 시대가 있었죠. 제일 먼저 가마쿠라 막부, 두 번째가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이 에도 막부. 이 3개의 시대가 있었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 3개의 막부 시대가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그 막부가 3번째 막부인 에도 막부가 됩니다. 에도 막부. 그래서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했던 1603년부터 명치유신이 일어났던 1867년까지 1867년까지니까 거의 한 264년 동안 존속했던 일본의 마지막 막부 무인 정권 시대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통일을 한 1603년부터 명치유신, 일본말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일본의 근대화의 시작이 메이지 유신이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났던 1867년까지 264년 동안 존속했던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던, 개창했던 에도 막부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는 막부는 일본말로 쇼군이라고 합니다. 쇼군. 일본의 천황은 일본말로 덴노라고 하는데요. 막부는 이제 막부의 수장이죠. 실질 권력자, 무인 정권의 실질 권력자는 이제 쇼군이라고 했습니다. 쇼군. 그래서 에도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열었는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의 동경이죠. 도쿄에 계속 거주를 했고, 천황은 교토에 있었습니다. 교토. 자, 막부가 1차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 2차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 3차 막부가 에도 막부라 말씀드렸는데요. 그 1차 막부하고 3차 막부인 에도 막부는 막부의 무인 정권의 수반인 쇼군이 지금의 동경이죠. 지금의 도쿄에 거주를 하고 천황 덴노는 교토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수도는 교토였습니다. 명목상 수도. 일본의 명목상 수도 역할을 계속 했던 그 교토가 1075년 동안 서기 794년부터 1867년 서기 700년대 말입니다. 서기 700년대 말부터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일본의 수도가 교토에서 토쿄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1867년에 있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69년에 일본의 수도가 교토에서 토쿄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된 그 시점까지 1075년 동안 일본의 수도는 이제 교토였습니다. 교토. 그래서 그 교토에가 일본의 이제 명목상 군주였던 일본 천황 덴노라고 하죠. 덴노는 거주를 했었고요. 막부의 수반, 무인 정권의 수반이었던 그 쇼군은 교토가 아닌 도쿄에 거주를 했습니다. 도쿄에. 그러니까 천황인 덴노는 교토에 거주를 했고, 무인 정권의 수반인 쇼군은 도쿄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 2, 3대 막부의 수반 전부가 다 도쿄에 거주했던 게 아니라 1대인 가마쿠라 막부하고 3대인 에도 막부, 이때만 쇼군, 막부의 수장인, 무인 정권의 수장인 쇼군이 도쿄에 거주를 했고, 2대 막부였던 무로마치 시절에는
일본 천황 즉 덴노가 거주했던 교토에 쇼군도 같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 가마쿠라 막부하고 3대 에도 막부의 수장인 쇼군만 도쿄에 거주를 했고 2대 막부였던 무로마치 막부의 그 수장인 쇼군은 천황 즉 덴노와 같이 교토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하튼 에도 막부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264년 동안 유지됐던 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일본이 천하통일 돼가지고 에도 막부가 264년 동안 존속했고 그때 그 수반이었던 무인정권의 수반이었던 그 쇼군은 도쿄에 거주했는데 명목상 군주였던 천황을 덴노라고 하는데 덴노는 교토에 거주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거기가 오사카 성이 그렇게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오사카 성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오사카 성은 거기 핵심 하이라이트가 천수각에 올라가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주변에 그 해자 시설이 철옹성처럼 난공불락의 성이었겠다라는 게 상상이 될 정도로 그 해자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서 보니까 오사카의 시가지의 그 일부가 보여서 조망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천수각은 높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50m 정도 되는 높이 누각이죠. 누각인데 한 50m 정도 높이가 되니까 굉장히 꽤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서 주변이 조망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그 천수각 바로 앞에 있는 호코쿠 신사가 있습니다. 호코쿠 신사는 뭐냐면 임진왜란의 주범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사당입니다. 사당. 그러니까 오사카성 자체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건설했고 그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거기에서 이제 자살로서 끝난 성이 오사카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사카성을 건설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보니까 그 천수각 아래에는 천수각에서 한 100여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신사 호코쿠 신사라는 그 사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방문했냐면요. 임진왜란의 주범이기 때문에 가고 싶진 않았지만은 그 옆에 그 호코쿠 신사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그 신사 자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거기가 일본 육군의 위수 형무소 자리입니다. 위수 형무소. 그래서 그 형무소 자리에 한쪽은 공터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쪽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호코쿠 신사로 조성이 되어